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의 수학 공부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 원리 우리 공명수학은 공명수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자,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식 설명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공식 설명, 그러면 이 설명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기억을 좀 해달라.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는, 이 공식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불규칙이나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그 다음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나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꼭 우리가 배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 1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강은 여러분 우리가 교재에 다항식과 연산, 인수분해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연산, 인수분해의 단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식은 우리가 먼저 대수식인데, 이것은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식에서는 우리가 다항식과 분수식, 정식이라고 그러죠. 정식과 분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다항식은 단항식, 그 다음에 다항식 2차식.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항식, 항이 하나 있는 거, 다항식, 항이 2개 이상 여러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2항식, 3항식, 2항식, 그 다음에 3항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에 대한 용어는 이렇게, 다항식에 대한 우리가 용어는 항, 인수, 계수, 변수, 상수, 우리가 동유항,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 그 다음에 다항식 정리에 이렇게 다항식 정리에 있어서 다항식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정리는 내림차순과 올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차항에서 상수항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올림차순은 상수항에서 우리가 최고차항으로 올라가는데, 이 다항식 정리에서 내림과 이렇게 올림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림과 올림차순은요, 우리가 문제를 정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문제 풀이에 해답을 찾는, 해답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내림과 올림차순은 문제를 풀이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겠죠. 내림차순 그러면 여기서 x5제곱에서 x4제곱에서 x3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예? 최고차항에서 상수항 쪽으로 올림차수는 반대로 2 플러스 3x 여기서 7x 제곱 그 다음에 9x 세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지수 법칙인데요. 자, 간단한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자,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우리가 이렇게 덧셈과 뺄셈은요. 자,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항상 성질과 그 우리가 뜻이 같은 얘는 성질이 같은 것끼리 자, 같은 것끼리 우리가 더하고 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가 성질이 다른 거 이렇게 성질이 다른 것끼리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a 플러스 5a 여기서 3b 플러스 2b 이렇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얘는 6a 얘는 5b 이런 것은 성질이 서로 같은 것끼리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곱셈과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분에 우리가 거리 그러면 속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가 성질이 다른 것끼리 우리가 나누고 곱하고 이렇게 거리 그러면 속력에서 이렇게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문제에 식을 세울 때 우리가 이러한 뜻을 알고서 식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요. 자, 간단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아주 다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이해를 한다면 자, 맨 처음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그러면 자, 얘는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그러면 a의 5 플러스 3 a의 8제곱이고요. 두 번째 a의 m승 곱하기 n승 그러면 a의 mn 예를 들면 a의 5제곱에 세제곱 그러면 a의 15승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a, b에 대한 n승은 각각 an, b의 n 예를 든다면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에 5제곱 그러면 a의 10제곱 b의 15제곱 자, 네 번째는요. b분의 a의 n승 그러면 얘는 b의 n, a의 n 예를 든다면 b의 세제곱에 a 제곱에 5제곱 그러면 b의 15, a의 10제곱이 되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b분의 a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역수로 뒤집어서 a, b의 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의 3에 마이너스 3승 그러면 3분의 5에 3승이 되어서 얘는 27분의 12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A M승 나누기 A의 N승 하면 얘는 M이 N보다 크다일 때, M과 N이 같다일 때, M과 N이 크다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얘는 A의 M-N승이 되고요. A의 M-N은 A의 0승이 되어서 1이고요. 얘는 A의 M-N은 A의 N-M분의 1로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A의 5승 나누기 제곱 그러면 A의 5 빼기 2 해서 A의 3승이 되고요. A 3승 나누기 A의 3승 그러면 A의 3 마이너스 3 그래서 A의 0승 1이고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러면 A의 2 마이너스 5 해서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어서 A 3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서 A의 0승이 왜 1이냐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0승이 1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그래요. 뭐 0승이니까 1이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0승이라는 것은 A의 0승이 무엇이냐?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값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값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0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승은요, 0승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의 3승 나누기 A의 3승 그러면 얘는 이렇게 A의 3승분의 A의 3승 그래서 얘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 나누기 10 그러면 뭡니까? 10의 0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모 분자의 값이 일치하는 것이 0승이기 때문에 0승은 있어도 우리가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죠. A의 제곱에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을 만약에 전개한다면 C 값은 A의 4제곱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2고요. 여기가 A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값에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A의 제곱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어서 이 값이 A의 0승입니다. 그래서 A의 0승인데 이것이 있어도 여기는 뭐예요? 없는 듯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반대로 바꾸어서 A의 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0승이, 이렇게 0승이 A의 0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승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가시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7번째로 가면은요. 우리는 자, 이런 게 있죠. A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n분의 1,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n 제곱근 A. 예를 든다면
a의 3분의 1 그러면 세제곱근 a. 예? 이렇게 여기서 a의 2분의 1 그러면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듭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우리가 여기서 2의 제곱, 다시 말해서 루트 4지요.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약분해서 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값은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의 이 제곱근은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그것에 여기가 제곱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은 제곱근끼리 우리가 없애줘서 2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제곱근 여기가 8이면 8의 3분의 1승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은 2의 세제곱의 3분의 1승이 되어서 약분되어서 2인데 우리가 빠르게 생각은 2의 세제곱근 이렇게 약분해서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째로 갔으면 자, 8번째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a의 m분의 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m승근 a의 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의 5분의 3승이다. 그러면 5제곱근 a의 3승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루트, 무리수 이렇게 a의 9번째는요. 마이너스 n분의 1 그러면 n 제곱근 a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또는 중학교에서 이러한 심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무리수가요. 이렇게 여러 개 등장을 해서 여기서 64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것을 아주 쉽게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제곱근을 우리가 계속 곱해주면 2, 4, 8, 16이 되어서 얘는 16제곱근 64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64의 1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2의 6승에 여기서 16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2에 약분해서 8분의 3이 되니까 8분의 3이 되면 다시 이렇게 무리수로 8제곱근 2의 3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가시면 자, 10번째로 가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 A에 이렇게 여기서 M승이다. 그러면 얘는 안으로 이렇게 N제곱근 A의 M승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제곱근 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5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5제곱근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A의 5분의 1승의 세제곱이 되어서 A의 5분의 3승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제곱근 A의 3승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얘를 그냥 우리가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이 값이 이렇게 NP, 자, A의 NP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같은 것을 이렇게 약분을 해서
여기서 m제곱근 a의 n승 이렇게 씁니다. 자, 그것의 예를 들으면 여기서 15제곱근 a의 12다.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해서 5제곱근 a의 4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왜? 얘도 원칙은 자 a의 12제곱근이고요. 여기가 1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a의 15분의 12가 되어서 이것을 약분하면 a의 5분의 4가 되고요. 이 값은 다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약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 이제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에서 자, 우리가 무슨 말이 얘를 우리가 표로 이렇게 연산을 보면 자, 교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덧셈과 자, 곱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덧셈은 이렇게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죠. A, B는 이렇게 B, A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B 플러스 C 이렇게 우리는 곱셈도 마찬가지죠.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면 A 가로 B, C 이렇게 우리가 곱셈 법칙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요. A 가로 B 플러스 C는 AB 그 다음에 AC 자,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여기서 A 플러스 P 여기서 C는 AC 플러스 BC 자,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눗셈에서 자, 나눗셈에서 3차식 이상을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과정이죠. 뭐가? 얘가 조립제법이라는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원칙으로 이 나눗셈은 우리가 A라는 그 다음에 B라는 Q라는 이렇게 실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나눗셈 실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눗셈 실행법에서 우리가 3차 이상을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좀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이 이런 나누는 얘들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몫이라고 하고요. 얘는 피재수죠. 피재수고요. 얘는 나머지고요. 얘는 재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표시하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조립제법이나 나눗셈 실행법이나 항등식의 성질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 자 플러스 5
나누기 x-2 이렇게 있다면 조립제법을 쓸 때는요. 여기서 이 차수를 맞춰야 돼요. 3차, 2차가 없으니까 0, 1차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5. 여기는 2로 방정식으로 해서 2로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얘를 내려. 그래서 2 이렇게 곱해서 4 이렇게 더해서 4 이렇게 곱해서 8 더해서 2 이렇게 곱해서 자 이렇게 곱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4 1 맨 끝에 있는 여기가 나머지입니다. 얘가 나머지고요. 여기가 상수항이고요. 여기가 1차식이고요. 여기가 2차식입니다. 2차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이 요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 값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몫을 쓰시오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여기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립제법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나눗셈 실행법으로 나눠라 그러면 x-2를요 실제로 나누면 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어서 여기서 2x 제곱을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빼주면 없어지고요. 4x 제곱 내려서 10x 플러스 5가 되어서 여기서 플러스 4x를 쓰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어서 이렇게 빼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어서 또 빼기를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몫이 되겠죠. 이렇게 몫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조립제법과 나눗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항식에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항식에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은요. 맨 먼저 배운 것을 총정리 뭐라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끼리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눗셈 우리가 실행법 나눗셈 실행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초등 중등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나누기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3차 이상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나눗셈, 곱셈, 나눗셈은
성질이 다른 것끼리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눗셈은 실제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조립제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그러면요. 자, 곱셈 우리가 전개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곱셈 전개 공식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항전개식이라고 그래요. 이항전개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항수가 2개 있는 것을 우리가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자,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여기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a 플러스 p의 세제곱 그러면 a 세제곱에 3a 제곱 b 플러스 3ab에 대한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하면 3a 제곱 b 플러스 3ab에 대한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a 플러스 p의 4제곱 그러면 a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a 세제곱 b고요. 여기가 6a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4a b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b의 4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a 마이너스 b의 4제곱 마찬가지죠. a 4제곱 마이너스 4 a 세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 b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이 2개 있는 거 이렇게 a, b 이렇게 항이 2개 있는 것을 계속 전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항전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항전개식에서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여기서 a 마이너스 플러스 b에 대한 7제곱을 전개하라. 또는 여기서 계속 가서 a 플러스 p에 대한 n제곱을 전개하라.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우리가 a 플러스 p의 n제곱까지 전개를 하라. 이럴 때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직 취급하지 않지만 얘는요. 확률 통계 이항정리에 가면 이항정리라는 단원에서 다시 얘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는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1, 이렇게 숫자를 더해서 2, 여기다가 2를 쓰고요. 더해서 이렇게 3을 쓰고요. 여기다가 더하면 여기가 4, 이렇게 더해서 6, 여기가 4, 이렇게 더해서요. 여기가 우리가 5, 10, 자, 더해서 10, 더해서 5, 또 2를 더해주고요. 여기가 6, 여기가 15, 여기가 20, 얘가 15, 여기가 6, 이렇게 더해주고요. 여기서 더해서 7, 더해서 21, 더해서 35, 자, 더해서 35, 자, 이렇게 21, 더해서 7,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이면 얘가요. a 플러스 b의 7제곱을 전개한 것이고요. 얘는 a 플러스 b의 6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5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4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3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a 플러스 b를 이렇게 전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얘를 전개할 때 맨 앞에 a, 그 다음에 2항 AP, 여기서 AP 이렇게 쓰고요. 여기가 AP를 쓰고요. 이렇게 2항 곱을 씁니다. AP, 여기가 AP, 맨 뒤에 B를 쓰고요. 자, 여기서 7제곱이면 내림차순으로 여기서 A 위에만 7, A 위에만 6, A 위에만 5, A 위에만 4, 여기가 3, 2, 1. 그 다음에 여기서 B 그러면 B를 다시 올림차순으로 7제곱, 6제곱, 여기가 5제곱, 여기가 4제곱, 여기가 3제곱, 여기가 제곱 1. 그러면 바로 A 플러스 7의 7제곱을 전개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세제곱이면 A 플러스 AP 플러스 AP. 여기가 B가 되고요. 세제곱이면 내림차순으로 세제곱 제곱 1. 올림차순으로 세제곱 제곱 1.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전개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값이요. 여기가 a-b의 7제곱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똑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b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런 계산법에서 여기서요. 이렇게 얘가 여기가 a 플러스 b의 n제곱까지 가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확률 통계의 2항 정리에서 우리가 조합단원에서 얘를 취급하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n 콤비네이션 n a의 n p의 영승 n 콤비네이션 여기가 1 여기가 영승이요. 여기가 영승이고요. 여기가 1 a의 n 마이너스 1 p의 1승 n 콤비네이션 2 a의 n 마이너스 2 b의 2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n 콤비네이션 r 그러면 a의 n 마이너스 r b의 우리가 r 이렇게 가서 여기서 n 콤비네이션 n가 되어서 a의 0승 b의 n승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 2항 정리에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2항 정리 계산법이다. 2항 정리 계산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고 전개식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을 설명을 1차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합차, 제곱차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B 합 A 마이너스 B 그러면 제곱차, 제곱차, 합차, 제곱차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지수나 이런 것을 풀 때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단한 지수 법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A에 여기가 4분의 1,
여기서 P의 4분의 1, A의 4분의 1, 플러스 P의 4분의 1, 그 다음에 A의 2분의 1, 플러스 B의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해서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 그 다음에 A의 2분의 1 플러스 P의 2분의 1, 그래서 A 마이너스 B, 이런 우리가 도미노 현상처럼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다 이미 중학교에서 취급을 했던 것이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자, X 제곱이고요. 여기는 합의 값이고요. 여기는 곱의 값이죠.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기서 AX 플러스 P, CX 플러스 D,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과정에서 취급을 한 것입니다. AC의 X제곱 플러스 AD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에 대한 X가 되고요. 여기서 BD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4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취급을 하고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이렇게 세 개짜리 A, X 플러스 P, X 플러스 C 그러면요. 자, 전체 세제곱을 하고요. A, B, C를 우리가 더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이고요. 이렇게 두 식씩 곱해서 우리가 AB, BC, CA에 대한 X고요. 세 식을 모두 곱해주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여기서 예를 든다면은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을 이렇게 전개하라. 그러면 이 값은 X 세제곱이고요. A, B, C를 더해주면 우리가 6 이렇게 X 제곱이 되고요. 얘를 두 개씩 곱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자, 요렇게 곱해주면 2, 그 다음에 6, 그러니까 8이죠. 그래서 얘하고 곱해주니까 3, 그래서 11. 여기는 1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몽땅 곱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6,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는 A 플러스 P 플러스 C 전체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A 제곱, 여기서 제곱이요. 자,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2배의 AP, 자, 2배의 BC, 2배의 CA. 자, 이렇게 우리가 세제곱으로 쓰는 이런 것은 우리가 도형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도형에서, 자, 이렇게 도형에서 취급을 해주면 자, 이 편이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의 이름이 뭡니까? 요것의 이름이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의 길이가 이렇게, 자, 모서리의 길이가 A, 그래서 4A가 되고요. 여기가 BB, 그래서 4B가 되고요. 자, 여기가 CC, 이렇게 되어서 4C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배의 A 플러스 P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서 얘는요, 이렇게 되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얘는 직육면체의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합니다. 건널비.
덧넓이 또는 직육면체의 표면적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세로 곱해서 AB인데 여기가 밑에가 있고 위가 있으니까 2배에 그 다음에 이 옆쪽이 있죠. 그래서 얘가 2BC가 되고요. 이 앞쪽이 있죠. 그래서 얘가 2C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얘는 대각선의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 또는 맞모금의 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것을 피타고라스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를 피타고라스로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그러면 부피죠. 이것을 우리가 부피 다른 말로 하면 최적입니다. 자, 부피 그러면 ABC. 그러면 이렇게 합의 값이 존재하죠. 여기처럼 이렇게 합의 값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EAB, EBC, ECA라는 값이 존재하고요. 여기처럼 뭐예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존재하고요. 여기처럼 ABC 이런 값들이 존재해서 이런 말로 우리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문제화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 이렇게 우리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A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말이죠. 이런 것을 취급할 때 문제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로 좀 확인을 시켜 드리면 자,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1000분의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997 이것에 세제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1000 그 다음에 3에 세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1 이런 것을 우리가 자 이런 것을 전개한 우리가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값을 보는 순간에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얘는 여기서 플러스 요렇게 여기가 3승이라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값을 더해주면 이 값을 여기 더해주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1000분의 997 더하기 1000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러면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0이 여기가 0이 되니까 곱해나 마나 몽땅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제곱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만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바로 보자마자 여기서 1000분의 997에 얘가 ABC니까요. 여기서 3분의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0분의 3이 되고요. C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보자마자 바로 이런 공식이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이 값은요. 여기서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 가로 997, 그 다음에 3. 이렇게 우리가 빨리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여기서 말이죠. 요런 값이 존재하면요. 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런 값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하고요. 자, 다 2를 곱했습니다.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cap, 2bc, 2c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a가 2개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b가 2개 더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는 c가 2개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값을 2분의 1에서 여기 a 하나 이렇게 묶어줍니다. 예, 마이너스 2ab. 여기 뒤에 b의 제곱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줍니다. 여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여기 c의 제곱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 c의 제곱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 맨 앞에 a 제곱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이 값은 모두 2분의 1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 여기서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우리가 유형이 존재한다면 빨리 2분의 1 가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여기서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더하기일 때는요. 자, c 값이 여기가 더하기일 때는 더하기로 우리가 취급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ca 그러면 자, 2분의 1에서 a 플러스 p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p 플러스 c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c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이 과정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이런 값이 존재하면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놓고 그 다음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이 나오면 빠르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진행해 놓고 그 다음 계산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자, 그 다음 10번째를 보시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10번째는 우리가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p 플러스 p의 제곱이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ap, 자, p의 제곱이요. 이것은 a의 4제곱이고요. a의 제곱, b의 제곱, 자, b의 4제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자, 되어져 있는 것이 전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처음에
선생님이 자, 여러분한테 자,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이 등장하면 머릿속에 꼭 한번 공식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p에 대한 제곱, a 제곱에 플러스 2ap, 자, p의 제곱이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자, p의 제곱이 우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합차 제곱차,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세 번째는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p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b, a 플러스 p의 x 그 다음에 ap가 되고요. 네 번째는요, ax 플러스 p, cx 플러스 d 그러면 ac의 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bd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a 플러스 p 플러스 c의 제곱 그러면 a 제곱, p 제곱, 자, c 제곱 플러스 c배의 ap, bc, ca가 되고요. 여섯 번째는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p, x 플러스 c 그러면 c 값은 x 세제곱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이고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에 대한 x고요. abc고요. 자, 일곱 번째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자, p의 세제곱이고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고요. 플러스 3ab의 제곱이고요. b의 세제곱이고요. 자, 여덟 번째로 가면은요, 우리가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p 플러스 p의 제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이고요. a 마이너스 p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p의 제곱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p의 세제곱이고요. 자, 아홉 번째는요, a 플러스 p 플러스 c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 이렇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되고요. 열 번째는 a 제곱 마이너스 ap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하면 a 4제곱에 플러스 a 제곱 b의 제곱 b의 4제곱,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요? 자, 곱셈 전개 공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총정리를 했어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기본 문제를 몇 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것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 공식입니까? 여섯 번째 공식. 자,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x 세제곱 a, b, c를 더해주면
여기가 2x제곱.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자, 얘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5x고요. a, b, c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우리가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 a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c에 대한 제곱. 그러면 다섯 번째 공식을 생각해서 앞에 거 뒤에 거 우리가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고요. 얘는 4b 제곱이고요. c의 제곱이 되고요. 두 개를 곱해서 2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4ap. 자, 두 개를 곱해서 2배 그러니까 플러스 4bc가 되고요. 두 개를 곱해서 2배 그러니까 플러스 2c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세 번째 2x 플러스 3y에 대한 세제곱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곱 번째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거에 대해서 세제곱 그러니까 8x 세제곱이요. 자, 요것에 대해서 제곱에 3을 곱해주니까 4에서 3을 곱해주니까 12에서 얘는 36x 제곱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는 제곱 그러니까 9에서 18에서 3을 곱해주니까 54가 되겠죠. 54xy 제곱이 됩니다. 맨 끝에 세제곱이니까 얘는 27y 세제곱. 이렇게 전개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네 번째는요. 여기서 2x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하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y 플러스 54xy 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다섯 번째는 2a-b 여기서 4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ap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p의 제곱.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요 여기서 자 어디에 여기 8번 우리가 공식에서 우리가 뭡니까? 얘는 맨 앞에 거의 세제곱 그러니까 8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자 여기서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열 번째 공식이 되어서 c 값은 x 4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우리가 들어 있어야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전개식을 우리가 다시 해본다면 자, 어떻게 여기서 1번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자, x의 제곱 플러스 자, y의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y 자, 이런 꼴이 있다. 그러면 자, 어떤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홉 번째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여기서 a제곱 자, 그 다음에 b제곱 자, c제곱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머릿속에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에 바로 요겁니다. 여기. 예?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y, 마이너스 1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내림차순에 의해서 y 세제곱 3xy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다시 보시면 4x 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여기서 9y 제곱, 자 4x 제곱 마이너스 6xy, 자 여기서 9y 제곱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C 값은요 a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ab, 자 p의 제곱 이런 얘기입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p 플러스 p의 제곱, 그래서 a 4제곱 a 제곱 b 제곱, 자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얘는 2ab니까 여기서 2x에 대한 4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2x에 대한 제곱, 얘는 3x에 대한 제곱, 그 다음 3xy에 대한 여기가 3y요. 자 여기서 3y에 대한 4제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 값을 정리하면 16, x의 4제곱 4, 9, 그러니까 36 x제곱 y제곱이고요. 3의 4제곱이니까 81의 y의 4제곱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식으로 빨리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전개를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자 마이너스 1에서 x 플러스 2에서 자 x 마이너스 2, 자 이러면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런 공식에 우리가 뭡니까? 이런 공식에 우리가 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빨리 요 a, b, c, d라는 숫자가 요렇게 더해서 그 합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웁니다. 얘는 여기서 더해주면 이걸 더해줄 때 홀수, 짝수, 음수, 양수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얘를 더해 그 값이 같도록 우리가 짝을 지웁니다. 여기는 플러스 1이고요. 여기도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전개를 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치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놓고 정리하는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t-2, t-6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여기 세 번째 공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에 8,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요. 얘를 다시 갖다가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에 대한 제곱이고요. 8에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우리가 전개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전개하면 플러스 2의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8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어서 이 값은 x 4제곱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7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가 되고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곱셈 변형 공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곱셈 변형. 자, 곱셈 변형 공식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p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ap. 자, 두 번째로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p. 세 번째로 a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ap. 네 번째로 a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p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c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다섯 번째 a의 세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p. 자, 여섯 번째는 a 세제곱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하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자, 일곱 번째 a의 4제곱 플러스 p의 4제곱 하면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이 되고요. 여덟 번째 a 5제곱 플러스 p의 5제곱 하면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의 제곱 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여기서 아홉 번째 a의 7제곱 플러스 p의 7제곱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a의 4제곱 플러스 p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p의 세제곱 a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곱셈 변형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수학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얘를 증명하면 자,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은요. 여기서 a 플러스 p의 제곱에 자, cab죠. 이 값에서 얘가 뭡니까? 여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2ab 이렇게 되어져서 이 값과 얘가 없어져서 서로 같다. 이런 얘기고요.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서 플러스 2ab는요. 여기 얘를 정리하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어서 이것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요. a 플러스 p 제곱에 마이너스 4ab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요. 얘를 전개하면 2ab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바로 이 값과 이 값을 빼주면 마이너스 2ab가 되어서 이 값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p 제곱, c 제곱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2배의 AP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렇게 되면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서 2배의 AP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기 때문에 얘와 얘가 없어져서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A의 세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그러면 A 플러스 P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P가 되지요. 자,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에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P 마이너스 3AB의 제곱이 되어져서 바로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져서 서로 같다. 이런 얘기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를 전개하면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의 제곱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것이고요. A 4제곱 플러스 P의 4제곱 그러면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CA 제곱 B 제곱이죠. 이 값을 전개하면 A 4제곱에 2배의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B의 4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는 것이고요. A 5제곱 플러스 P의 5제곱은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P 여기서 제곱 여기가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얘를 전개하면 A 5제곱이고요. 여기서 A 제곱 B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A 세제곱 B의 여기가 세제곱 B의 제곱이고요. B의 5제곱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제곱 B의 세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7제곱 플러스 P의 7제곱 그러면 A 세제곱 B의 세제곱 A의 4제곱 자 P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면 A 세제곱 P의 세제곱 A 플러스 P가 됩니다. 얘를 전개하면 A 7제곱 플러스 A 세제곱 B의 4제곱 여기서 A 4제곱 그 다음에 B의 자 이렇게 전개하고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A 4제곱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7제곱이 됩니다. 자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A 4제곱 B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공식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자, 이 공식을 기억하면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너스로 동시에 생각을 좀 해보셔라. 보너스로 동시에 어떤 것을요? 이렇게 역수관계. 자, A의 여기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P 여기서요. 자,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있다면요. 만약에 여기서 B의 2제곱 이렇게 있다면요. C 값은 우리가 뭐예요?
A 플러스 P의 전체의 제곱.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X로 갑시다. X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 X 플러스 이렇게 분수식으로 자, 이렇게 분수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 X 여기가요. 제곱. 자, 여기가 제곱. 이렇게 있다. 또는 이 값을요. 이렇게 쓰는 것이나 여기서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x 플러스 x분의 1에 여기가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2.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0승. x의 x분의 1. 여기가 x의 0승.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요.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 이렇게 0승 같습니다. 이 값은 x의 제곱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x 세제곱에 x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전체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3, 여기가 0승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여기는 이렇게 0승, 0승.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 우리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합의 값이 4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8. 자, 이거일 때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과 x 마이너스 y에 대한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에 자, 머릿속에 무엇이 얘는 이렇게 합의 값과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라는 식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합의 값과 곱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합의 값은 우리가 있지만 곱의 값을 여기서 다시 곱셈 변형 공식으로 다시 구합니다. 얘는 x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되어서 c 값은 8이고요. 얘가 들어와서 4의 제곱이고요. 2xy가 되고요. 이항하면 2xy고요. 16에서 8이 되고요. 곱의 값 4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갖다가 대입해서 자 4의 세제곱에 3의 곱의 값 4, 합의 값 4. 그러면 64고요. 얘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48인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16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서 얘가 4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16을 끄집어내주면 여기가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바로 16이 나옵니까? 이렇게 놓고 또 한참 이렇게 초동 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릿속에 좀 두고 계산을 하셔라.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문제로 이해를 또 해봅시다. 자,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옵니다. 자, xy, yz. 자, zx가 7입니다. x제곱, y제곱, z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말이 있다면요. 이 값은, 자, 공식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 이런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여기가 5니까 5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7이란 말이죠. 25에서 14를 빼니까 11이다. 이런 공식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A 플러스 P 플러스 C가 10이고요. A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자, 4일 때 AB, BC, CA에 대한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값을 다시 이렇게 곱셈 전개 공식을 자, A 제곱 플러스 P 제곱, C 제곱 이렇게 자, 전개 공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가 10이고요. 자, 얘가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2배에 여기가 AP 플러스 BC 이렇게 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에서 넘어가니까 96이고요. 10배의 AP, 자, BC, CA가 되었어요. 96을 나눠주면 48이 되겠죠. 48 AB, BC, CA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값을 결정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신다면 여기에 A제곱, B제곱, C제곱이 8이고 AB, BC, CA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값을 구하라. 자, 마찬가지죠. 여기가요. A 플러스 P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전개 공식을 본다면 자, 이런 전개 공식에서 10배의 AP 플러스 BC 자, 이렇게 우리가 전개 공식에서요. 이 값은 자, 이렇게 제곱이고요. 얘는 여기가 8이고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P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 0입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0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자, 배운 것을 자,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림과 올림 차순, 자, 올림 차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은요. 곱셈과 나눗셈은 성질이 다른 것끼리 우리가 곱하고 우리가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질이 같은 것끼리는 우리가 더하고 빼기만 할 수 있다. 성질이 다른 것끼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나눗셈 실행법이 있고요. 나눗셈 실행법이 있고요. 두 번째 조립제법이 있고요. 조립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이 있다 그렇습니다. 항등식의 성질.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똑같은 것인데 그것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풀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 이렇게 곱셈, 자, 전개 공식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곱셈 전개 공식 10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그 다음에는 곱셈 변형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전개, 이것은 우리가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문제 가면서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문제를 자, 예제 문제를 자, 몇 개 풀이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에 가서요. 자, 나눗셈에 가서 문제.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자, 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X의 삼각형이 X의 우리가 3차식이요. 우리가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것을 X-1로 자, 나누면 나머지가 8이고 자,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자, 떨어진다. 이 식을요. 자,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요?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자,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그러면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X-1로 나누면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식이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2x 세제곱에 여기서 ax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1이 되었어요. 자 1을 갖다가 대입해 주면 2고요. 여기가 a고요. b고요. 1은 8이고요. a 플러스 p 얘는 3이 넘어가니까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플러스 1이 되죠.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a 마이너스 b는 1이 되어서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2a는 자 6이 되어서 a의 값 3이 되고요. 3이 넘어가면 p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을 여기 갖다가 대입해 주면 fx는요 2x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3x 제곱이 되고요. b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나눴으니까 얘를 조립제법으로 풀던 우리가 그냥 갖다 대입을 하던 이제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요.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4니까 1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1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자, 예제 2번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x에 우리가 3차식이 있는데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자, px 플러스 c를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자, 나눈 나머지가 3,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자, 9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다면요. 이 값을 보시고요. 이 값을 보시고서 우리가 뭐예요? F에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F에 1로 나누면 3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F에 2로 나누면 9다. 그러면 이 주어진 값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자, bx 플러스 c가 되어서 여기서 얘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2를 대입해주면 1, a, b, c가 3이 될 것이고요. 2를 대입해주면 8, 여기가 4a, 2b, 플러스 c가 이렇게 9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자, 연립방정식으로 정리하면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고요. a 플러스 p 플러스 c는 2가 되고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자, 1이 됐습니다. 그래서 C 값을 우리가 여기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연립을 해서 빼주면요. 플러스가 되어서 CB는 플러스가 되니까 4가 되어서요. 자, P 값은 우리가 2가 됩니다. 또 얘하고 연립을 시키면 A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여기서 빼주면 3A 마이너스 플러스 3P가 되고요. C가 없어지고요. 여기가 3이 되어서 3으로 나누면 자, 1이 되었는데 B 값이 2가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을 여기 갖다 대입해 주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요. C가 되어졌어요. 얘가 없어지고 넘어가면 C 값은 1입니다. 그러면 자, A, B, C를 모두 구했으니까 곱해라. 자, A, B, C를 곱해주면요. A의 값 마이너스 1, B 값 2, C 값 1. 그래서 계산한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자, 예제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신다면, 자,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자, 3차 다항식을, 3차 다항식이요. 이것을 fx에 대하여 여기가 f1은 1이고요. f2는 2고요. 이거 있고 fx를 x-1, x-2로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그 몫을 QX라고 하자. 자, 그런데 CFX를 X-3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웁니다. fx는 x-1, x-2의 qx고요. 얘가 곱해서 2차면 여기에 나머지가 ax 플러스 p, 여기서 나머지가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를 대입해 주면요. 여기서 2를 대입해 주면 이 값이 0이니까 몽땅 0이고요. a 플러스 p가 되어서 1이고요. 이 값이 여기서 2를 대입해 주면요. 여기가 0이 되니까 몽땅 0이고요. 여기가 2a 플러스 p가 됩니다. 그것의 값이 2니까요. 그러면 두 식을 연립방정식하면 a 플러스 p는 1이고요. 자, 빼주면 a의 값 1이고요. a 값 1이 넘어가면 p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나머지 그러면 자, 이 값이 fx는요. x-1, x-2의 qx고요. 여기서 나머지는 이렇게 x만 됩니다. 그런데 얘를 3으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f값 3으로 나눴다. 3이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 계산된 나머지는 여기는 2고요. 1이고요. 그러니까 1. 여기서는 2. 그 다음에 q의 3 플러스 3. 요것이 바로 나머지입니다. 얘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예제 네 번째를 우리가 보시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예제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x의 다항식. 자, x의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fx를 x제곱 플러스 1 자, 이것으로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자, x 마이너스 1 이것으로 나누면 자, 나머지가 4이다. 이것을 우리가 fx를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눈 나머지에 상수항만 구하라. 상수항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값을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fx는 식을 세우면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x 마이너스 1 qx입니다. 그런데 자, 얘가 곱해져서 3차면 여기에 나머지가요. a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이 와야 나머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c 값은요. 여기서 요것의 값은 우리가 뭐예요? f의 1 갖다가 대입하면 1로 나누면 4다. 그래서 여기서 f의
1로 나누면 4다. 얘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0이니까 몽땅 0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이렇게 하나 결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CFX가요. 얘가 뭐라고요? 나누는 재수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1차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로. 자, 97이라는 숫자를 1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91이 되어서 6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식으로 세우면 자, 97은 재수, 얘가 재수니까 13이고요. 얘가 몫이니까 7이고요. 얘가 나머지니까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수보다 이 나머지가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커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일 때는 참 잘 하시는데 이게 문자로 오면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12, 그 다음에 7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18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를 얘가 7로 더 나눠줘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앞으로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으로 나눠 있고 여기가 13 이러고 여기가 6 그리고선 여기다가 18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얘를 다시 여기서 13 여기가 6이고요. 여기서 13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13 여기서 13이니까 여기가 19가 되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6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다시 여기서 13에서 6 플러스 1 이렇게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를 다시 더 나눠줘야 다시 묶어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눠주는 우리가 나눠주는 재수가 얘니까 이 나머지가 여기 나머지가 이렇게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를 얘를 보고서요. 여기다가 a 가로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 곱해서 ax 플러스 a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bx 이렇게 우리가 쓰면 이 값이나 이 값이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fx 해놓고요. 자 나눠주는 재수를 묶어주세요. x 제곱 플러스 1을 묶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qx고요. 여기서 얘가 앞에 나갔으니까 플러스 a만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는 우리가 bx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누어서 1차식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와 이 나머지가 이렇게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하면 p 값은 1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 값도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수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값과 여기서 계산한 값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니까요. 자, 얘가 1이 들어가서 넘어가면 a, c는 3이고요. 얘하고 연립방정식 풀면 a 플러스 c는 1이니까 자, 더해주면 2c는 4가 되어서 c는 2고요. C2가 넘어가면 a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b값, 그 다음에 a값, c값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니까 나머지에 갖다가 대입을 하면 자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고요. 플러스 2인데 그것에 대한 상수항만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의 값은 2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학생들이 제일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요, 제1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1강 수업을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2강 수업을 인수분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